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여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질문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공부 후에 이 질문을 하면 메타인지를 자극해 성적이 오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최근에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에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못 보신 분들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러면 실제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부한 후에 이런 질문을 하면 메타인지도 자극이 되고 공부 내용 자체도 더 다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아이가 공부한 후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여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질문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부 과정에 대한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이 어땠는지 첫 번째 돌아봐야 될 텐데요. 처음에 나는 어떻게 공부했지? 라는 질문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방금 이것을 어떻게 공부했지? 그냥 읽었나? 그냥 들었나? 나는 이걸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이란 걸 해봤는가?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강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나는 생각을 해봤나? 방금 이 내용을 나는 암기를 했나? 암기를 했다면 내가 이것을 외우려고 어떤 방식을 썼는가? 밑줄만 그었는가? 그냥 계속 읽어봤는가? 노래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가? 등등 방금 내가 한 공부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면요. 아, 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메타인지, 자각이 생기고요.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접목해 봤을 때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쉬웠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쉬웠나? 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 지점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더 쏟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어려웠나로 갔을 때, 아,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나는 단어가 쉽고 문장이 어렵다, 아니면 문법이 어렵다, 이런 단어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쉽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나는 단어는 조금 많이 아는 편인 것 같은데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식으로 자기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수학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분수의 나눗셈을 하다 보면 아, 나는 통분은 잘 하는데 역수로 하는 걸 자꾸 헷갈리는구나. 아, 구구단을 할 때 빨리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등등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은요, 바로 이 변화에 대한 관찰입니다. 앞에서는 바로 과정에 대한 관찰이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느꼈는지 그 과정을 봤다면 이번에는 결과로서 무엇이 변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공부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알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고 책을 덮는다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방금 무엇을 알게 되었지? 이 뒤에 있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도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고 덮을 때 내가 방금 그 페이지에서 무엇을 캐치했지? 무엇을 알게 되었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남는 것이 없다라면 아, 내가 방금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보면 바로바로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경이라는 것은 계속 바깥쪽으로 다른 쪽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와서 정확한 포인트에 가져다가 놓는 것이 중요한데 신경이 나간 채로 공부를 하다 보면 끝난 다음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방금 놓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나는 방금 무엇을 알게 되었지? 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내가 사용했던 습관이나 전략 중에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걸 무작정 외우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것 간의 원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구나. 나는 강의를 들은 다음에 문제집을 푸는 게 좋구나. 나는 문제집을 풀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될 때 강의를 찾아보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내 특성에 맞는 학습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가능성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고 과정에 의한 변화를 봤는데,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 말고 또 어떤 새로운 방식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메타인지가 낮고 관찰력이 부족할수록 자기의 방식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보면서 저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쓰고 있는 나의 방식에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육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결국 어떤 교육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가능성에 대한 관찰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지금 이것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는데 콩나물쌤 채널을 보니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보를 한번 찾아볼까? 엄마와 토론을 한번 해볼까? 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해 주는 거죠. 또 공부법 책들을 보자면 정말 많은 공부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 공부법들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슬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과 정말 많은 교육 채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감상하듯이 보고 지나가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정보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 바로 메타인지를 길러서 성적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신다면 실제로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그렇다면 저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 아이의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배우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공부할 때,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브루타 교육을 교실에서 할 때도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 있었어요. 4명이 한 그룹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학습 방식들을 익히고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 교류하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 공부를 하게 내버려 두시면 아이는 자기의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아빠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저 아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보면서 자기의 방식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생기고 더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공부 후에 이 질문을 통해서 메타인지도 올리고 성적도 올려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크게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고 무엇이 쉬웠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공부 과정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관찰입니다.
내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게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 나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찾아보게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가능성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질문하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 그를 통해서 그 과정과 방법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들을 배운 다음에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질문하는 것까지 중요하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역시 중요한 것을 배웠잖아요. 바로 영상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에게 과정과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시고 스스로의 메타인지를 올리시고 아이들의 메타인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와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